안녕하세요. 코인 읽어주는 사람입니다. 지금 시장이 상승할 듯 하면서 또 하락세로 애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시장 상황이 불안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초보 투자자 혹은 신규 투자자들은 지금 투자를 해도 되는 건지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될지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비트코인 투자 전략과 전망을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증시와 비트코인은 국채금리 상승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위험 자산의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애플, 테슬라 같은 기술주들이 가격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많은 투자자들이 힘든 장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연준에서는 당분간 기준금리를 인상할 일은 없다라는 발언과 동시에 인플레이션은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국채금리는 하락하고 비트코인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비트코인 일봉 차트를 보면 최근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었지만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이 아닌 하락세를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하락이 나온 이유는 연준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한 영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중국이 의도적으로 국채 금리 상승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나스닥과 비트코인은 동시에 하락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증시 하락을 유도하고 있는 세력은 중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국채를 계속해서 매각하고 있어 국채 금리를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이 왜 계속해서 미국 국채를 매각하는지 그 이유는 최근에 준비하고 있는 디지털 화폐 때문인데요. 지금 현재 중국은 디지털 유안화를 개발하려고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중국이 디지털 유안화를 투자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축 통화는 달러입니다. 화폐로 거래도 하지만 요즘에는 온라인 결제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가상자산으로 이용한 결제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런 상황에 중국 유안화를 기축 통화로 만들 수 없으니 새롭게 발행되고 있는 디지털 유안화를 기축 통화로 만들려는 속셈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디지털 유안화가 디지털 화폐로 인정받고 자리 잡기 위해선 달러의 가치가 하락해야 하고 미국 경제가 어려워져야 합니다. 그런 상황들을 만들기 위해서 미국 국채를 계속해서 매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방법 중 제일 좋은 방법은 중국이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를 매각하는 것입니다. 왜 미국 국채를 매각하는 것이 중국에게 좋은 건지를 설명해 드리자면 최근 미국은 경기 회복을 위해 양적 완화를 취했습니다. 경기 회복을 주도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해서 시장에 천문학적인 달러를 풀었습니다. 미국 국채를 매각하게 될 경우 경기 부양을 위해 풀어놓은 돈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절로 통화량 감소로 이자율이 증가하게 되고 미국의 국채를 계속해서 매각하면 할수록 미국의 국채 금리는 상승하게 됩니다.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그만큼 미국 또한 부채 상환할 때 갚아야 할 이자가 증가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자 부담이 높아질수록 미국 경제가 위기로 이어지고 지속될 경우 국가 부도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 중국은 미국 국채를 계속 매각하면서 국채 금리 상승을 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천문학적인 달러를 풀어가며 국채 금리 하락을 유도하고 있지만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매각하면서 국채 금리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상적인 흐름이라면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 가격은 더 상승을 해야 하지만 중국이 디지털 유안화를 디지털 화폐로 인정받기 위한 한 행동들로 지금 시장의 변동성도 커질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불안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미국이 당하고 있을 나라는 아닙니다. 현재 해결 방안으로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이제 미국이 단기 채권을 팔아 중국이 계속해서 매각하고 있는 장기 채권들을 사들이는 방법으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통해서 국채 금리 수익률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할 경우 10년물 국채 금리는 하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증시와 비트코인은 다시 상승하게 될 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파월 의장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언급하며 카드를 꺼낼 것인가 라고 기대와 추측을 했었는데요. 아직까지 이런 내용은 정해진 게 없어 하락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언급이 없고 정해진 게 없어도 이번 달 3월 중에는 파월 의장의 연설이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자본 규제 완화 혹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에 대한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럴 경우 10년물 국채 금리가 안정을 되찾게 되면서 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앞으로 비트코인의 전망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비트코인의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법정화폐의 기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가와 정부 그리고 중앙은행들은 부정적인 입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비트코인이 대중화되어 사용하는 사람 그리고 결제가 많아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법정화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은행을 거칠 필요 없이 바로 비트코인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은행의 존재 이유 또한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권에서도 이런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대해서 항상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은행들도
비트코인을 조금씩 자산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부정적인 입장이었다가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취급하냐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자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도 아무리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고집을 부려도 유지를 하고 앞으로를 준비하려면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야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가상화폐 혹은 비트코인 관련 업무를 취급하지 않은 은행이나 카드회사는 살아남기 힘들 것이다 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최근에는 페이코인으로 피자나 편의점에서 결제한 상황들이 되게 이슈가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이 현재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몇 년 전인 2017년도와 비교되게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국채금리 상승이나 정부의 규제들로 인해서 하락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계속해서 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 비트코인 투자 가치에 대한 매력 혹은 관심을 잃어버리려면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몇 배 뛰어난 기술과 가치를 가진 새로운 어떤 자산이 등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언젠가는 그런 자산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자산이 나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자산이 나오기 전까진 계속해서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